쌤아,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정 과목, 오늘부터는 계정 과목을 하나하나 배워볼 건데요. 자,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 중에서도 가장 유동성이 높은 오늘은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회계에서는 비슷한 성격의 계정 과목들을 보고서에다 작성할 때 보고서를 좀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통합계정이라고 해서 묶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의 성격과 비슷한 네 가지의 계정 과목들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서 통합계정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하나로 묶어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자,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통합계정에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이 네 가지를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성격의 계정 과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 많은 것들을 다 나열하지 않고 비슷한 성격의 계정 과목을 묶어서 보고서에 표시하는 것을 통합계정이라고 합니다. 자, 현금 계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현금이라고 하는 계정은 현금의 수입, 현금이 들어오거나 현금의 지출, 현금이 나갔을 때를 처리하는 계정이고요. 그럼 현금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지폐,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런 지폐들이나 동전,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동전들, 주화들을 우리가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고 있고요. 이런 지폐나 동전 이외에도 통화대용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화대용증권은 뭐냐면 현금, 지폐나 주화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종이, 증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10만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뭐 편의점이나 뭐 아니면은 뭐 슈퍼에 가게 되면 바로 현금처럼 쓸 수 있죠. 그래서 통화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은행에서 내 앞으로 발급받은 수표, 자기압 수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금할 때 쓰는 송금수표, 가계수표, 타임, 동점과 당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에 한번 외워봅시다. 자, 당은 나, 동은 너. 자, 당은 나, 동은 너. 당점은 우리 회사를 말하고요. 동점은 다른 회사, 그러니까 거래처를 말하는 거겠죠.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같은 경우는 현금처럼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행자 수표, 우편한 증서, 기한이 도래한,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만기라고 하는 만료된 기한이 도래한 공채나 사채의 이자표는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회사에다 투자를 하고 배당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다. 이 배당금 영수증도 바로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일람출금 어음이라고 해서 어음인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어음이 있어요. 일람출금은 바로 출금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도 역시 통화대용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고송금 통지서라고 하는 것은 뭐 국가에서 지급한 금액을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통지서를 말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통화대용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 하나하나가 무언지를 아는 것보다는 회계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통화대용증권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리고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인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너무 많죠?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외우기 쉽기 위해서는 자, 수표가 붙은 것들은 다 현금으로 처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네들은 안 외워도 되겠죠. 그리고 우편한 증서, 기한이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배당금 영수증, 일람출금업, 국고송금 통지서 정도만 외워두면 되겠죠. 단 수표가 붙은 것 중에 현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계정 과목들을 좀 외워두셔야 돼요. 자, 당점,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이거는 현금 계정 과목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당좌예금을 할 때 배울 건데요. 이거는 당좌예금 계정 과목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선일자 수표는 뭐냐면 보통 수표에는 이렇게 발행일자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수표는 발행일자 이후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데 선일, 발행일 이전에 먼저 발행한 수표를 말해요. 그러면
발행일 이전에 수표를 받았으니까 발행일이 되기까지는 현금처럼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선일자 수표는 상품을 판매하고 받았을 경우에는 받으러 엄으로, 상품 이외의 것을 판매하고 받았을 경우에는 미수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외워두시면 나머지 수표가 붙은 것들은 다 뭘로 처리한다? 현금 계정으로 처리한다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현금 계정을 원장에다 기입할 때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기입하는데 기본적인 현금의 잔액은 차변, 자산의 증가인 차변에 위치를 하게 돼요. 자, 전기 2월액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니까 전 회계기간에 현금을 쓰다가 남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2월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넘긴다라고 했었죠. 만약에 전기 2월이라고 하면 전 회계기간에 넘어온 금액, 그러니까 작년도에 쓰다가 남은 현금 잔액들은 차변에 남게 되겠죠. 그리고 현금이 들어오면 자산의 증가로 수입액이 발생할 거고 현금이 나가게 되면 지출액이라고 해서 대변에 기입을 하겠죠. 그러면 작년에 쓰다 남은 현금과 올해 들어온 수입액이 올해 모든 현금이 될 거고 그 중에 나간 걸 빼게 되면 다음 회계기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현재 현금의 잔액이 나오게 되겠죠. 자, 현금과 관련된 분계와 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2월 1일 현금의 전월 2월액은 4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현금의 잔액이 남은 거니까 분계는 할 필요가 없고 원장에만 전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원장에다가 2월 1일 전년도에 2월 된 금액 전기 2월이라고 쓰고요. 40만 원이라고 써주면 지금 현금 잔액은 4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앞에서 계속 이어서 연속된 분계와 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2월 4일 경기상점에서 상품을 32만 원을 매입을 했습니다. 상품을 사왔죠? 그리고 대금 결제를 해야 되는데 대금은 거래처가 발행한, 동점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지급했어요. 자, 당점이 발행한 당좌수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표가 붙은 것들은 현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니까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분계를 해보면 2월 4일 날 상품 32만 원이 창고에 들어오게 될 거고 자산의 증가로 대변에 현금 32만 원이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현금에 대한 원장만 전기를 해보면 자, 전기하는 거 일단 금액의 위치가 대변이죠. 대변에 날짜와 금액을 쓰고 이 원인이 뭡니까? 상품을 샀기 때문에 현금이 32만 원 나간 거죠. 그래서 대변에 2월 4일 상품 32만 원으로 전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지금 현금 잔액은 얼마예요? 작년에 쓰다 남은 현금이 40만 원 있었는데 32만 원이 나갔으니까 지금 현금 잔액은 8만 원이 남게 되겠네요. 2월 13일 해바라기 은행에서 현금 25만 원을 차입을 했고 대금은 5개월 후에 갚기로 했습니다. 자, 빌린 돈인데 1년 이내에 갚기로 했으니까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유동부채가 되겠네요. 그래서 분계를 해보면 대변에 부채가 발생하게 되죠. 단기 차입금 25만 원. 그리고 현금이 돈을 빌렸으니까 들어오게 되죠. 25만 원의 현금이 차변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전기를 해보면 2월 13일 날 현금의 계정의 위치는 25만 원 차변이 되겠죠. 그래서 2월 13일 25만 원 금액 쓰시고 자, 이 현금이 들어온 원인 또는 결과는 뭐예요? 돈을 빌렸기 때문이죠. 1년 이내에 갚을 단기 차입금. 자, 그러면 40만 원 들어왔고 32만 원 나갔으니까 8만 원 남은 상황에서 다시 25만 원 들어왔으니까 33만 원의 지금 현금 잔액이 있네요. 자, 2월 21일 대전상점에 원가 20만 원짜리의 상품을 27만 원에 팔았어요. 자, 대금은 자기압 수표로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원가 20만 원의 상품이 나갔으니까 창고에서 분계를 해보면 상품 대변에 상품 20만 원짜리가 나갔을 거고 27만 원에 팔았으니까 7만 원의 상품 매출 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이익이 발생할 거고 차변에 현금으로 27만 원 받았으니까 현금이 27만 원 증가하겠죠. 자, 상품이나 매출 이익에 대한 원장 전기는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현금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원장 전기만 해보면 현금이 차변에 27만 원이 들어왔죠. 며칠 날? 2월 21일 날. 그런데 상대 계정 과목이 뭐예요? 두 개 이상이네요. 이럴 경우에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 계좌라고 해서
제좌라고 써줍니다. 상대 계정 과목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계좌인 제좌라고 써주고 27만 원이 들어오죠. 그럼 잔액을 살펴보면 현금이 들어온 건 40만 원, 25만 원, 65만 원에다가 27만 원 더 들어왔으니까 4, 5, 6, 7, 8, 92만 원 들어왔는데 32만 원 나갔으니까 92만 원에서 32만 원을 빼주면 60만 원의 현금 잔액이 지금 현재 이 기업에는 있네요. 맞죠? 자, 현금과 관련된 장부가 있는데요. 현금과 관련된 장부를 현금 출납장이라고 합니다. 현금은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따로 보조 기입장이라고 하는 보조 장부를 활용을 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현금 출납장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 현금 출납장에는 월일, 거래가 발생한 월일을 쓰고 적요라고 하는 것은 이 거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기입한 것을 적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입란에는 현금이 들어온 걸 쓰고 지출란에는 현금이 나간 걸 쓰고 잔액란에는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잔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자, 2월 1일 날 현금의 전월 2월액은 전월에 저번 달에 쓰다가 남은 잔액은 4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날짜는 2월 2일 거래를 요약해보면 전월 2월. 자, 현금이 들어온 거죠? 남아있는 잔액이니까 수입 40만 원, 잔액 40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현금 출납장을 작성할 수 있겠죠? 자, 현금의 실제 분계와 현금 출납장을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자, 3월 1일 현금의 전월 2월액은 67만 원이다. 분계는 저번 달에 쓰다가 남은 잔액이 넘어온 거니까 새로운 분계는 할 필요가 없고, 자, 3월 1일 전월 2월 저번 달에 넘어온 현금액 수입 금액에 67만 원 쓰고 잔액이 67만 원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연속된 분계와 현금 출납장 작성입니다. 자, 3월 3일 사무용 컴퓨터 한 대를 샀어요. 사무용 컴퓨터는 뭐라고 했어요? 사무실에서 1년을 초과해서 쓰는 집기비품, 비품 계정 과목으로 쓴다고 했었죠. 4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자기합수표로 지급했습니다. 자기합수표는 뭐였죠? 통화대용증권으로 현금 계정이었죠. 그래서 차변의 비품이 40만 원 증가하게 되고 대변에 현금 40만 원이 나가게 되겠죠. 3월 1일 날 전월 2월 67만 원이 있었고 3월 3일 날 사무용 컴퓨터를 구입한 대금을 지급하였다. 저기에다 적어주고 40만 원의 지출액이 발생을 했죠. 그럼 67만 원에서 40만 원의 지출이 발생했으니까 잔액은 27만 원이 남게 되겠네요. 잔액도 작성을 해줘야겠죠. 자, 다음 분기를 보면 3월 9일 은행에서 현금 50만 원을 빌렸습니다. 자, 대금은 6개월 후에 갚기로 했으니까 1년 이내에 갚기로 했으니까 유동부채 단기 차입금이 되겠네요. 자, 대변의 부채 단기 차입금 50만 원이 발생을 했고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 50만 원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3월 9일에는 들국화은행에서 단기 차입을 했고요. 현금을 단기 차입했다라고 굳이 쓰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현금 출납장이니까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간 거죠, 무조건. 자, 67만에서 40만 원 나갔었고 다시 50만 원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27만 원에서 50만 원이 더해졌으니까 77만 원의 잔액이 남게 되겠네요. 자, 월말이 되면 보통 기업에서는 연 단위로 현금 출납장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현금 출납장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현금의 잔액과 장부상의 잔액과 실제 잔액의 차이도 발견할 수가 있고 1년치를 한꺼번에 하려면 너무나 많겠죠. 그래서 보통 월 단위 마감을 합니다. 자, 3월 31일 날 이제 현금 출납장을 월 단위로 한번 마감을 해보면 분계는 할 필요가 없어요. 현금 출납장 상에서만 남아있는 잔액을 확인해서 다음 달로 2월 넘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3월 31일에는 남아있는 잔액인 77만 원을 다음 달로 넘겨줘요. 그러면 다음 달로 넘겨주기 위해선 장부를 어떻게 하냐? 장부를 마감을 시켜줍니다. 장부 마감시켜주기 위해서는 잔액을 0원을 만들어주면 돼요. 차변의 잔액이 아까 77만 원이 있었죠? 현금 잔액이. 그러면 이 77만 원을 지출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77만 원이 나간 거니까 잔액이 0원이 되죠. 그래서 쭉 수입의 금액과 지출의 금액을 더해주면 차변의 117만 원, 대변의 117만 원이니까 0원이 되죠. 이번 달 장부 출납장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1일이 되면
다음 달이 되어서 이제 남아있는 잔액을 다시 차변에 만들어줘야겠죠. 4월 1일 전월 2월이라고 작성을 하고 역시 분개는 없죠. 남아있는 잔액만 넘어온 거기 때문에 77만 원을 차변에다가 생성을 시켜주면 수익금액으로 잔액이 77만 원이 생기고 또 다음 달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들을 기록하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현금과 관련된 분계 계정 과목이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현금 과부족은 뭐냐?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실제 현금의 잔액과 장부에다가 현금 출납장이나 분계장, 잔기 원장에다가 적어놓은 장부상의 잔액이 있겠죠? 이게 항상 일치하면 좋겠지만 현금이 중간에 없어지거나 또는 거래를 장부에다 기입하는 것을 누락해서 이게 같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이 같지 않을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우리가 현금 과부족이라고 합니다. 이 현금 과부족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라고 해서요. 임시 계정이라고 합니다. 임시 계정과 반대의 개념은 영구 계정이라고 하는데요. 영구 계정은 현금 같은 거죠. 현금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계속 쓰이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쓰는 계정 과목을 우리가 영구 계정이라고 하는데 임시 계정 과목은 올해 결산까지만 쓰고 결산 때 이것들은 정리하는 계정 과목을 임시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과 부족은 일시적인 원인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인 또는 결과를 찾아서 나중에 수정을 해주고요. 원인 또는 결과를 결산까지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른 계정 과목으로 바꿔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현금과 부족과 관련된 계정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현금이 실제 잔액보다 장부 잔액보다 실제 잔액이 부족했을 경우에 그럼 현금이 어딘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현금과 부족 개념을 많이 헷갈려 하는데 기준점을 잘 잡으면 됩니다. 현금과 부족 개념은 항상 기준이 뭐냐면 실제 잔액에 맞춰서 실제가 기준입니다. 실제에 맞춰서 장부 잔액을 수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실제가 지금은 더 적은 거죠. 그러면 장부 잔액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실제에 맞춰서 장부 잔액을 줄여주면 됩니다. 자, 현금과 부족을 처음에 발견했다라고 하면 현금이 실제보다 장부가 많은 거기 때문에 실제에 맞춰서 장부 잔액을 줄여줘야겠죠. 대변에 현금이 차이가 나는 만큼 줄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차변에 현금과 부족이라는 임시계정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원인을 찾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원인을 찾았을 경우에는 현금과 부족이라고 하는 임시계정의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반대편에 써서 서로 없애준다라고 해서 상계 처리해줍니다. 상계라고 하는 것은 차변에 있는 것은 대변에, 대변에 있는 것은 차변에 반대편에 써서 똑같은 금액을 쓰면 현금과 부족 10,000원 발생했는데 대변에 현금과 부족 10,000원을 써주면 서로 발생하고 없어졌으니까 서로 0이 되죠. 이러한 것들 우리가 상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과 부족 개념을 찾은 원인 또는 결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현금과 부족 10,000원은 뭐였냐면 여비교통비가 발생을 했는데 이걸 장부에 기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차변에 여비교통비 비용으로 처리해주면 현금과 부족의 10,000원이 여비교통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바뀌었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대체시킨다라고 합니다. 콜라가 없으면 대신 뭘 먹죠? 사이다를 먹죠. 그럼 콜라를 사이다로 대체해서 먹었다라고 하죠. 그 현금과 부족을 없애고 현금과 부족 대신에 여비교통비라는 계정 과목을 쓴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현금과 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은 잔액이 0원이 되고 똑같은 금액을 반대에 써줬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요 분계만 남게 되죠. 신기하죠? 회계가 이렇게 과학적입니다. 자, 이러한 원인 또는 결과를 원인을 못 찾고 결산일까지 가면 이건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이 임시계정을 올해는 더 이상 이제 마감을 시킬 때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원인 또는 결과를 결산시까지 못 찾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현금과 부족 계정 과목을 상계 처리해 줍니다. 대변에 써서 이제 상계 뭔지 알죠? 그리고 나서 뭘로 대체시켜 주냐면 실제가 장부보다 적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거죠. 현금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없어졌는데 이 없어진 손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 잡스러운 손실이라고 해서 영업 외 비용인 잡손실로 대체를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잔액과 현금의 장부 잔액이 차이가 났을 경우에 회계 처리 잘 할 수 있겠죠? 자, 현금이 실제가 더 많은 경우에요. 그럼 뭐 이 원인 모를 현금이 어디선가 생겨났다는 거죠. 자, 발견 시에는 항상 기준점이 뭐라고 했어요? 실제에 맞춰서 장부 금액을 조정해 준다. 그러면 실제가 더 많기 때문에 장부가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장부상의 금액을 실제에 맞춰서 올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산이 현금 자산이 증가해야 되니까 차변에 차이 나는 만큼 현금을 증가시켜주고 대변에 현금과 부족 계정 과목을 써주면 되겠죠. 이 현금과 부족 회계 처리할 때 현금과 부족을 먼저 분계를 하려다 보면 이게 차변과 대변에 다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항상 실제 금액에 맞춰서 장부 잔액을 조정해주는 현금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한다면 나머지 반대편이 현금과 부족의 위치가 되겠죠. 요런 가끔 질문합니다. 선생님, 분계는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부터 해야 되나요? 차변과 대변 중에 분계는 어디부터 해야 될까요? 정답은 쉬운 거부터 하면 됩니다. 쉬운 거. 여기서는 뭡니까? 현금을 늘리고 줄이는 것이 쉽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하고 나머지는 반대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원인을 찾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게 현금이 실제 잔액이 더 많았던 거는 이자가 발생해서 수익이 발생해서 이걸 장부에 적지 않았더라 라고 하면 현금과 부족은 원인을 찾았으니까 상계 없애주는 회계 처리를 하고 뭘로 대체해주면 돼요?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 계정으로 대체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만약에 결산일까지 이 현금과 부족의 원인을 못 찾은 경우에는 현금과 부족 어떻게 해줘요? 임시 계정이니까 상계 처리해서 없애줘야겠죠? 그리고 뭘로 대체해주나요? 자, 이번에는 현금이 오히려 남은 거죠. 근데 이것은 잡스러운 이익이라고 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자비익으로 대체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금과 부족, 실제와 장부상의 현금이 차이가 났을 때 실제가 더 많았을 경우 또는 실제가 줄었을 경우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회계 처리할 수 있겠죠.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현금과 부족의 분계와 전기를 한번 실제로 해볼게요. 자, 현금의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5만 원이 부족함을 발견했어요. 항상 기준은 뭐다? 실제에 맞춘다. 그러니까 실제가 더 적었기 때문에 장부 잔액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늘려주면 되죠? 자, 현금과 부족과 관련된 분계와 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12월 5일 현금의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5만 원이 부족함을 발견했어요. 자, 현금의 실제 잔액이 5만 원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현금의 실제 잔액에 맞춰서 장부 잔액을 어떻게 주면 돼요? 줄여줘야겠죠. 얼마를? 5만 원을 줄여줘야겠죠. 항상 기준은 실제 잔액에 맞춰서. 그러니까 현금을 5만 원 줄여줘야 되니까 대변의 자산의 감소로 현금 5만 원 작성해주고 반대편에다가 현금과 부족 5만 원 작성해주면 되겠죠. 자, 현금과 부족 원장을 작성을 해보면 현금과 부족은 차변에 5만 원 발생했죠. 12월 5일 차변에 5만 원 발생했고 원인은 현금이 빠져나왔기 때문이죠. 감소했기 때문에 원인 현금. 이렇게 전개해주면 되겠죠. 자, 이어서 12월 5일 날 현금의 부족액을 이 원인을 12월 17일 날 발견을 했네요. 조사해 보니까 이 5만 원 중에서 3만 원은 여비교통비를 지급을 해서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이걸 장부에다 기입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원인을 발견했으니까 자, 차변에 현금과 부족이 있었죠. 5만 원 중에 3만 원은 상계 처리해 주면 됩니다. 대변에 작성을 해서. 그리고 3만 원은 여비교통비라는 비용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럼 현금과 부족 5만 원이 있었는데 3만 원은 대변에 발생을 했죠. 그래서 원장 정리를 해보면 12월 17일 날 현금과 부족 3만 원이 대변에 발생했고 원인은 뭡니까? 여비교통비로 인해서 3만 원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지금 현금과 부족 5만 원 중에서 3만 원은 찾아서
2만 원의 현금과 부족 잔액이 차변에 있네요. 자, 12월 31일이 됐습니다. 12월 31일은 뭐 하는 날이죠? 결산하는 날이죠. 장부를 마감하는 날인데, 자, 남아있는 현금과 부족 2만 원의 원인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현금과 부족 남아있는 2만 원은 결산 때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잡손실로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12월 31일 날 차변에 있던 현금과 부족 2만 원 없애주기 위해서 대변에 상계 처리로 2만 원의 현금과 부족을 잔액을 대변에 없애줘서 자, 현금과 부족의 잔액은 0원이 됐죠. 그리고 뭘로 대체해줬어요? 지금 잡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시켜줬죠. 자, 현금과 부족 원장을 작성을 해보면 5만 원의 잔액 중에서 3만 원은予備교통비로 찾았고 나머지는 원인을 못 찾아서 12월 31일 날 2만 원을 대변에 써줬고요. 그리고 원인 또는 결과로는 뭐예요? 잡손실을 발생시켰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과 부족 5만 원이 생겼었고 대변에 총 5만 원이 현금과 부족의 대변에 발생을 했으니까 차변에 5만 원, 대변에 5만 원에서 5만 원 늘어나고 5만 원 줄어들었으니까 잔액은 0원이 되죠. 그래서 합계금액을 살펴보면 대차평균 원리에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금액이 맞게 되고 자 여기는 선생님 보통 이거 나이키라고 많이 하는데 나이키같이 생겼죠? 이 나이키 같은 거 왜 했을까요? 장부를 마감시켜주기 위해서는 지금 대변에 2줄이고 차변에 1줄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비워놓게 되면 여기다 무언가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원장을 마감할 경우에는 이런 공란을 사선을 그어서 더 이상 작성할 수 없게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장부에 마감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요게 명칭이 있는데 그 명칭보다는 그냥 나이키라고 합니다. 나이키 회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번 시간에는 현금 계정 과목,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계정 과목 중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현금 계정 과목을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나머지 계정 과목인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는 뭐다? 회계는 연습이다. 연습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온라인 계약으로 인해서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데요. 자, 집에서 선생님 강의 한 번 들었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반복해서 들으면서 좀 현금의 회계에 대한 실력을 많이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